야, 고아 새끼야, 또 징징거리냐? 박상사가 22세 1등병 김민수에게 소리쳤어요. 민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속으로 외쳤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원도 최전방 무대에 김철한 사단장이 급히 헬기를 타고 날아왔어요. 내 아들을 찾았다는 게 정말인가? 사단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단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평온했던 그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 소리가 강원도 최전방 무대에 울려 퍼졌어요. 금민수는 다른 병사들보다 항상 10분 일찍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에서 길러진 습관이었죠. 남들보다 먼저 준비해야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어려서부터 배웠거든요. 민수야,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같은 소대 후임병 정연이가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선임님, 먼저 세면 마치고 올게요. 마침 식사 시간, 민수는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연이가 옆에 와서 안 떠나니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 형 어제 밤에 편지 왔던데 또 고아원에서 온 거예요? 네, 원장 선생님이 안부 편지 보내주셨어요. 민수의 얼굴에 잔잔한 민수가 번졌습니다. 비록 혈육은 아니었지만 20살까지 키워주신 고아원 식구들이 그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형은 정말 착해요. 매달 용돈도 고아원에 보내고 정연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민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도 받은 게 많으니까요. 오전 훈련 시간 민수는 늘 성실하게 임했어요. 체력은 남들보다 부족했지만 노력하는 자세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중희 소대장이 훈련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수 자세가 좋아졌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이중희의 칭찬에 민수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대장.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부대 구석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고아원에서 보내온 김치와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죠. 다른 병사들이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들을 자랑하며 나눠 먹을 때 민수는 항상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랐어요. 저녁 점호 후 자유시간 민수는 부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오늘은 어떤 책을 볼까 고민하다가 군인 정신에 관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계급이나 출신이 아니라 이가를 향한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책 속 문구를 읽으며 민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비록 자신은 고아 출신이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도서관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민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누구든 어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당당한 대한민국 군인이니까. 그런데 이때였어요.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우연히 박상사와 다른 간부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일 사단장님 시찰 오시는데 혹시 문제될 만한 애들 없지? 박상사의 목소리였어요. 글쎄요,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김민수 그 애는 좀 조용히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간부가 대답했어요. 왜? 민수가 뭘 잘못했다고? 이중희가 반문했습니다. 아니, 잘못한 건 없는데 고아 출신이잖아요. 사단장님 앞에서 그 애니 눈에 띄면 부대 이미지에 안 좋을까 봐서 민수의 심장이 콩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도 결국 남들 눈에는 그저 고아 출신일 뿐이라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고아원에서 받은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군대에 간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원장 선생님은 가끔 생각해. 내 부모님이 지금 어디선가 널 찾고 계실까 봐서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는 해드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어요. 부모님, 정말 저를 찾고 계실까요? 아니면 저를 버린 걸까요? 그런데 그때 생활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헬기 소리 같았는데 이 시간에 헬기가 들리는 없었거든. 민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민수는 작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내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날 새벽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박 상사가 생활관으로 들어왔어요. 야, 다들 일어나. 오늘 사단장님 시찰 있으니까 정신 차려. 병사들이 부리야 일어나는 가운데 박 상사의 시선이 민수에게 고공됐어요. 김민수, 내 상사님. 민수가 벌떡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너는 오늘 취사병 도우미로 뒤쪽에 있어. 시찰 때는 얼씬도 하지 마. 박 상사의 명령에 생활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상사님, 그런데 왜 민수가? 정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가 박 상사의 험악한 표정의 말을 멈췄어요. 왜긴 뭐가 왜야. 명령이면 복종하는 거지. 박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민수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시찰 준비로 분주했지만 민수만 홀로 떨어져 있었죠. 민수 형, 정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형이 뭘 잘못했길래 시찰에서 빼는 거예요? 민수는 순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고아원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연이가 붕괴하려던 순간 박 상사가 나타났어요. 정연아, 너도 준비나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박 상사의 차가운 시선에 정연이는 할 수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박 상사가 민수 앞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수, 너 설마 사단장님한테 못 말하려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상사님, 그런 생각 없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넌 고아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박 상사의 말에 민수의 주먹이 떨렸지만 그는 꼭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후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간부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박 상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수는 문제없는 애잖아. 이중의 목소리였어요. 중인님은 모르실 거예요. 고아 출신들이 얼마나 비뚤어지기 쉬운지 사단장님 같은 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차절은 이중이가 말하려다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어요. 중인님, 박상사님 말씀이 맞아요. 괜히 고아 출신애 때문에 부대 이미지 나빠지면 우리가 책임져야죠. 민수는 화장실 문틈 사이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이들 눈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고아일 뿐이었던 거죠. 오후 훈련이 끝나고 민수는 부대 뒤쪽 외진 곳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래야 하는 거야? 민수는 주먹으로 나무를 치며 속으로 외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 없는 게 내 잘못이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정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정연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수는 더욱 울컥했어요. 현아, 나는 정말 당당한 군인이 될 수 없는 걸까? 구하라서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연이도 눈물을 글썽이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형이 얼마나 훌륭한 군인인데 출신이 뭐가 중요해요? 저녁 점호 시간 박상사가 또 다시 민수를 불렀어요. 김민수 내일 사단장님 시찰 때 너는 부대 뒷정리나 해. 절대 앞쪽에 나타나지만 상사님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도 다른 전우들과 똑같은 군인입니다. 왜 저만, 박상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되들어? 되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정하게 민수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박상사가 소리쳤어요. 공정하게 내가 공정을 말해 고아주지의 박상사의 말에 생활관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중이가 다급히 말렸어요. 상사님 그런 말씀은 중인님은 빠져기세. 내가 이 소대 관리하는데 박상사가 고함을 치자 이중이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어요. 옆 침대에 정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형,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형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현아 고마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나는 평생 고아야.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야. 민수는 품속에서 고아온 원장님의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지가 눈물로 젖어들었죠. 부모님 정말 어디 계세요? 저 좀 찾아주세요.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헬기가 정연이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어요. 같은 시각 부대 상황실에서는 긴급 상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의 사단장님, 지금 착륙하고 계신다고요. 당직 사관이 전화를 받으며 놀라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부대를 점검하신다고요. 박상사도 급히 상황실로 뛰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사단장님이 갑자기 오늘 밤에 부대 점검을 하신대요.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박상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바로 그때 헬기가 부대 헬기장에 착륙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철한 사단장이 급히 헬기에서 내리며 부관에게 소리쳤어요. 빨리 부대 전체 병력 명단을 가져와. 특히 22세 남자 병사들 명단. 사단장님, 무슨 일이시길. 부관이 못자 사단장의 눈에는 20년 만에 처음 보는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내 아들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헬기 소리에 잠에서 깬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멀리서 헬기장 쪽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 나도 당당한 대한민국 군인이야. 정연이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형, 뭔 생각해요? 현아, 민수가 정연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고아라서 숨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든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어. 나는 떳떳한 군인이니까. 정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형, 그 말씀이 진짜예요? 만약 사단장님이 정말 오셨다면 나도 다른 전우들과 똑같이 당당하게 서 있을 거야. 새벽 2시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어요. 모든 병사들이 급히 집합하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병력 즉시 본부 앞 집합. 다시 말한다. 전 병력 즉시 본부 앞 집합. 박상사가 생활관으로 뛰어들어와 소리쳤어요. 야들아 빨리 집합해. 사단장님이 갑자기 오셔서 전체 점검하신다. 병사들이 부리야 군복을 입고 나가는 가운데 박상사가 민수를 붙잡았어요. 김민수, 너는 뒤쪽에 서 있어. 절대 눈에 띄지 마. 하지만 민수는 이번에는 바르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상사님, 저도 이 부대의 정당한 군인입니다. 다른 전우들과 똑같이 서겠습니다. 박 상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부대 본부 앞 광장의 모든 병력이 집합했어요. 민수는 박 상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방당히 대열한 가운데 섰습니다. 이중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괜찮겠어? 박 상사가 화나 있는데 괜찮습니다. 소대장님, 저는 당당히 서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이중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김철원 사단장이 부관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초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전체 병력이 다 모였나? 사단장이 물었고 부대장이 대답했습니다. 예, 사단장님, 전 병력 집합 완료했습니다. 사단장의 시선이 병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대장 사단장이 단호하게 명령했어요. 22세 남자 병사들만 따로 앞으로 나오게 해 부대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사단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묻지 말고 명령에 따라.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22세 남자 병사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그중 한 명이었죠. 박 상사가 민수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단장의 시선이 민수에게 머물렀어요. 순간 김철환 사단장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얼굴 생김새, 특히 눈매가 어디선가 본 듯 했거든요. 너 이름이 뭐지? 사단장이 민수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민수입니다. 사단장님. 민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민수, 나이는 22세입니다. 사단장님. 사단장이 한 걸음도 민수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출생 연월일을 말해봐. 사단장님. 그 순간 김철환 사단장의 전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실 중된 자신의 아들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부모는 어떻게 되나. 사단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사단장님, 생후 2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지켜봤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박 상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차별하고 무시했던 고아 출신 병사가 사단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사단장이 부관에 손짓했어요. 부관이 서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사단장에게 건네 조았습니다. 사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민수 앞에 내밀었어요. 이 사진을 본 적이 있나? 민수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 속에는 자신이 2살 때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찍은 사진과 똑같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에이, 이건 제가 어릴 때 모습이에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 사단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아니 아들아.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정적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워하면 물었어. 사단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너는 김철환 사단장이 목이 메인 채로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소중한 아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사단장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단장님, 무슨 말씀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철환 사단장이 민수에게 한 걸음도 다가가며 말했어요. 민수야, 아니, 정확히는 김진우야.
그게 내 원래 이름이었어. 김진우, 민수가 되묻자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3년 3월, 너는 2살이었어. 엄마와 함께 서울공원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경찰, 사설탄정,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았지만 사단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주변 병사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박상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벌벌 떨고 있었죠. 부대장, 사단장이 명령했어요. 즉시 사단장실로 와. 그리고 김민수, 아니 진우야, 너도 함께 와. 사단장실로 향하는 길, 민수는 아직도 현실심이 없었어요. 정말 저는 고아가 아닌 건가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야. 사단장의 눈에서 또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진우야. 사단장실에 도착하자 사단장이 금고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20년간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봐라. 사단장이 DNA 검사 결과서를 내밀었어요. 어제 긴급으로 내군 입대 시 혈액 샘플과 내 DNA를 대조했어. 99% 일치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보았어요. 정말로 부작관계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민수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다나예요?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김철한 중이와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해맑게 웃는 어린 민수의 모습이요. 내 엄마는 너를 잃은 충격으로 병이 나서 5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 마지막까지 내 이름만 부르시면서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자 때문에 아니야. 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야. 사단장이 민수의 어깨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사진 속 엄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예쁘셨네요. 너를 닮아서 그래. 엄마 성격도 너처럼 착했어. 사단장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그럼 고아원 원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 너를 유괴한 사람들이 신원을 바꿔서 고아원에 맡겼거든. 원장님도 내가 버려진 아이라고만 알고 계셨어. 그럼 제 이름도 출생일도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수라는 이름은 가짜야. 하지만 내가 그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들은 가짜가 아니야. 그것도 내 소중한 인생의 일부야.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22년 동안 자신이 알고 살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 민수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어요. 사단장의 얼굴에 환한 민수가 번졌습니다. 그래, 진우야. 아빠야, 내 아빠가 여기 있어. 그때 사단장 실문이 녹호되었어요. 부관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이 소식을 알고 당연하지. 20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사단장이 민수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말했어요. 부관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박 강사가 지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란 것 같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박상사님이 저 때문에 곤란해지시는 것 같은데 곤란해질 건 박상사야. 내 아들을 차별하고 괴롭힌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야. 사단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민수가 말하려 하자 사단장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지우야, 이제 내가 참을 필요 없어.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사단장실에서 나온 민수는 복도에서 정연이를 만났어요. 정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연이가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민수형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도 나는 여전히 너의 민수형이야. 민수가 따뜻하게 민수지었어요. 정말 사단장님 아들이에요? 이게 꿈이 아니죠. 정연이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하지만 진짜야.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 그때 복도 끝에서 이중이가 급히 달려왔어요. 민수야, 아니,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할지 소대장님, 그냥 민수라고 불러주세요. 계급은 여전히 1등 병이니까요. 민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이중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 부대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범한 군인으로 복무하고 싶어요. 그 시각 박상사는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고아 출신 병사가 바로 사단장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박상사는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머릿속으로는 지금까지 민수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아 주제에 내가 공정을 말해, 고아 새끼야.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사단장의 아들을 모독한 말이 되어버린 거죠. 끝났다. 내 군 생활 완전히 끝났어. 박상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다른 간부가 들어왔어요. 박상사님, 사단장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오라고. 박상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나를 부른다고. 한편 부대 식당에서는 모든 병사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으로 떠들썩했어요. 야, 진짜 민수가 사단장님 아들이래. 한 병사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응, 내가 직접 봤어. 사단장님이 민수한테 아들이라고 하시더라. 다른 병사가 흥분해서 답했어요. 그럼 그동안 박상사가 민수한테 한 짓들은 뭐야? 처단장님 아들을 괴롭힌 거잖아. 완전 대박이다. 고아라고 무시하던 애가 사단장 아들이었다니. 정연이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현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선임병이 물었어요. 글쎄, 민수형은 여전히 민수형이야. 사단장님 아들이든 고아든 형은 항상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잖아. 정연이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사단장실로 끌려온 박상사는 문 앞에서도 감히 노크를 못하고 있었어요. 부관이 대신 문을 열었죠. 들어와. 사단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상사가 떨리는 다리로 들어가자 김철한 사단장이 책상에 앉아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옆에 서 있었고요. 박상사, 사단장이 낮고 무선 목소리로 불렀어요. 예, 사단장님. 박상사가 큰 절을 올렸어요. 지금까지 내 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직접 말해봐. 사단장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어요. 박상사는 입술이 팔을 떨렸어요. 그게 말 못하겠어? 그럼 내가 말해줄까? 사단장이 책상을 딱 치며 일어났어요. 내 아들을 고아 새끼라고 불렀지. 고아 주제이라고 했지. 사단장님, 저는 박상사가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어요. 모르고. 사단장이 크게 소리쳤어요. 그럼 고아 차별해도 된다는 말인가? 내 아들이 아니었어도 그런 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박상사님도 저를 고의로 괴롭힌 건 아니었을 거예요. 진우야. 사단장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군대에서 출신으로 차별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박상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아니, 진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박 상사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 상처받은 일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박 상사를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박 상사님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사단장은 달랐어요. 진우야, 내가 용서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군법상 처벌은 따로야 박 상사. 저는 지금부터 정직 처분이고 군검찰에 고발할 거야. 소식을 들은 다른 간부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민수를 차별하는데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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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일이 한 간부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도 끝났어. 사단장님 아들을 차별했다고 하면 다른 간부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이중희는 그나마 민수를 감싸려고 노력했던 터라 조금은 마음이 편했지만 그래도 불안했어요. 나는 최대한 민수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중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녁이 되어 민수가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민수를 무시하던 선임병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행동했거든요. 민수야. 그동안 미안했어. 한 선임병이 어색하게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선임님은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정연이가 민수 침대로 다가와 앉으며 말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갑자기 사단장님 아들이 되어서 현아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 꿈 같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왜요? 사람들이 이제 나를 김민수로 보는 게 아니라 사단장의 아들로만 볼 것 같아서 나는 그냥 평범한 민수였으면 좋겠는데. 정연이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형,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형을 민수 형으로만 볼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부대 뒤쪽에서 혼자 별을 보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아버지, 죽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성.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었거든요. 엄마, 민수가 하늘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찾았어요. 아빠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늦었지만 이제 외롭지 않아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철한 사단장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여기 있었구나. 사단장이 민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혼자 있고 싶어서. 괜찮아. 아빠도 이해해.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혼란스럽지. 사단장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는 20년 동안 정말 저를 찾으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단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매일 찾았어. 하루도 빠짐없이. 김철한 사단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지우야 아빠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니? 그날 엄마와 너를 공원에 보내지 말걸. 내가 함께 갔어야 했는데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니? 지우가 어디 있을까? 지우가 배고프진 않을까? 그것만 계속 말씀하시다가 사단장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없어서 엄마가. 아니야,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사단장이 민수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야. 너희를 지키지 못한 아빠가. 아버지와 아들이 20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픔,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모두 섞여 있었죠. 한참을 울고 난 사단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우야,
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고 싶지. 내 아버지, 그때 아빠는 젊은 중이었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을 하다가 어떤 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원한을 샀어. 그들이 아빠에게 복수하려고 너를 여려간 거야.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복수요? 하지만 그들도 아이를 직접 해찰 수는 없어서 신혼을 바꿔서 고아원에 맡긴 거야. 아빠가 찾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절대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이였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아꼈는데. 사단장이 민수의 삶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의 비상집합이 걸렸어요. 모든 병력이 본부 앞에 모이자 사단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장병 여러분, 사단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제 여러분도 목격한 바와 같이 우리 부대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군인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간부들이 한 병사를 출신을 이유로 차별하고 괴롭혔습니다. 먹상사와 다른 관련된 간부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닙니다. 군인 정신을 훼손하고 동료를 차별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단장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박상사, 앞으로 나와. 박상사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내가 김민수 1등병에게 한 행위들을 모든 부대원 앞에서 고백하고 사과해. 박상사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민수 1등병을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했습니다. 고아 새끼라는 말을 했고 사단장님 시찰에서 제외시키려 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은성거렸어요. 공개적으로 이런 고백을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김민수, 아니 김진호 1등병과 모든 부대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군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박상사가 큰 절을 올리자 사단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했어요. 박상사는 즉시 정직 처분하고 군검찰에 고발한다. 그리고 저녁 후에도 이 사건은 영구히 기록될 것이다. 그때 민수가 사단장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단장이 놀라면 물었어요. 진우야, 네, 저도 이 부대의 일원이니까요.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민수에게 건네주었어.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부대원들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1등병 김민수, 아니 김진호이더.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22년 동안 고아로 살았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도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진실했죠. 박상사님을 비롯한 분들이 저를 차별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편견을 가지고 살았거든. 저를 버린 부모를 원망했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편견이었어요. 민수가 말을 계속했어요. 진정한 군인은 출신이나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료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상사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를 차별한 분들을 용서합니다. 대신 앞으로는 출신이나 배경으로 동료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부대원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나왔어요.
22세의 어린 병사가 보여주는 성숙함에 모두가 감동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사단장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 군인이고 싶습니다. 계급도 특별 대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김진호 1등 병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사단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민수의 연설이 끝나자 부대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서 우렁찬 박수 소리로 변했죠. 정연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진우 형, 멋있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 둘씩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고마워.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 잘해보자. 이중이도 박스를 치며 민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자신의 부하 병사가 이렇게 성숙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상사는 민수 앞으로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버렸어요. 진우야, 아니, 진우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민수가 박상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박상사님 일어나세요. 우리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집합이 끝난 후 사단장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진우야, 사단장이 민수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니야, 내가 보여준 용서, 포용,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야. 아빠도 너한테서 배워야겠어.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럼 비록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사단장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든 물어봐.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단장의 얼굴에 따뜻한 민수가 번졌어요. 너랑 똑같아 착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 민수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 비록 엄마를 직접 만나볼 수는 없었지만 자신 안에 엄마의 사랑이 흘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유야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선임병이 민수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전에는 명령주였는데 이제는 동료에게 말하는 것처럼 부드러웠죠. 네 선임님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연이가 옆에서 감탄하며 말했어요. 형 정말 신기해요. 사단장님 아들인 걸 알고 나서도 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나는 여전히 김진우 1등병이야. 민수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민수를 대했거든요. 그날 오후 민수는 부대 뒷마당에서 박상사를 만났어요. 박상사는 정직 처분을 받아서 곧 저녁을 앞두고 있었죠. 지우야 박상사가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박상사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정말 내가 미웠어. 고아 출신이면서도 다른 애들보다 성실하고 똑똑해서 그게 더 미웠던 것 같아. 박상사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민수가 놀라면 물었어요. 제가 성실해서 미우셨다고요? 내 자식들도 있는데 걔들은 부모 덕에 편하게 사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더 열심히 살더라고. 그게 내 자존심을 건드렸나 봐. 박상사의 진술한 고백의 민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차별과 그룹힘 뒤에는 때대로 자신의 열정감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박상사님 이제라도 깨닫게 되셔서 다행이에요. 저녁 후에는 행복하게 사세요. 박상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우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았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저녁 무렵 이중희가 민수를 소대 사무실로 불렀어요. 지우야 앉아. 이중희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네 소대장님,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 나도 박 상사만큼은 아니어도 너를 완전히 평등하게 대하지는 못했어.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소대장님. 소대장님은 저를 보호해 주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진심으로 너를 동등한 부하로 봤다면 박 상사한테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어. 그런데 나도 어딘가에 고아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이중희의 솔직한 반성에 민수는 오히려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소대장님, 저는 소대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우야. 너 정말 대단하다. 21~2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숙할 수 있지? 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고아원에서 일찍 철이 들어야 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수에게 고아원에서 편지가 왔어요. 원장님이 신문을 보고 소식을 알았다는 내용이었죠. 민수야, 아니, 이제는 진우라고 불러야 하겠구나. 신문에서 내 소식을 봤어. 정말 놀랍고 기뻤단다. 민수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사단장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내가 그 상황에서 보여준 용서와 사랑이야. 원장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럽다. 정연이가 옆에서 편지를 함께 읽으며 말했어. 형, 고아원에서도 형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네요. 응, 고아원 식구들은 내 진짜 가족이야. 아버지를 찾았다고 해서 그들을 잊을 수는 없어.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편지에는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진우야, 내가 아버지를 찾은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하지만 내가 우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고아원의 자랑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족이니까. 다음 날 민수는 사단장에게 고아원 편지 이야기를 했어. 아버지, 저는 고아원 식구들을 잊을 수 없어요. 그분들도 제 소중한 가족이거든요. 김철한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진우야. 너를 키워주신 분들인데. 그런데 아버지도 언젠가 고아원에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단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물론이지. 아니,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 내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들께 절이라도 하고 싶다. 정말. 진우야, 너는 두 개의 가족을 가진 행복한 아이야. 현륵으로 이어진 가족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말이야. 민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고아원 식구들까지 인정해 주니까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일주일 후 부대에서는 특별 교육이 있었어요. 사단장이 직접 주관하는 출신 차별 금지 교육이었죠. 장병 여러분, 사단장이 강당에서 말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부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군인의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나라를 향한 충성심과 동료를 향한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사단장이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진우 1등병이 보여준 용서와 포용이야 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이 발표되었어요.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출신, 학력, 가정 환경을 이유로 한 어떤 차별도 절대 금지합니다. 위반자는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부대 전체가 새로운 출발을 받이마는 순간이었죠. 교육이 끝난 후 민수와 정연이는 함께 부대 안을 산책했어요. 형, 정말 많은 게 바뀌었죠. 정연이가 감이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민수가 대답했어. 형이 사단장님 아들인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형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변할 게 뭐 있어. 진아, 난 여전히 너의 민수 형이고 이 부대의 1등병이야. 그래서 형을 더 존경해요.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현아 복수하면 뭐가 좋아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닌데 정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말이 맞아요. 그런데 혹시 저녁 후에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내 평생 동생이야. 민수가 정연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녁 무렵 민수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자신을 차별했던 다른 간부들이 모두 모여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러 온 거였어요. 진우야, 한 간부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다른 간부도 말했어요. 사단장님 아들이라서 사과하는 게 아니야. 한 명의 소중한 동료를 괴롭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 민수는 그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이해해요. 저 역시 편견을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들이 모두 민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죠. 한 달이 지나자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출신이나 배경으로 차별받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죠. 민수는 여전히 평범한 1등 병으로 생활했어요. 특별 대우를 받지도 않았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다른 병사들이 힘들어할 때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거였죠. 야, 진우야, 새로운 신병이 민수를 불렀어요. 이제는 아무도 민수를 고아 출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진우라고 불렀죠. 뭐야. 민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형이 정말 사단장님 아들이에요. 전혀 티가 안 나는데 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 군인이잖아. 신성의 얼굴도 민수가 번졌어요. 이 부대에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민수와 사단장이 함께 고아원을 방문하는 날이 왔어요. 민수는 며칠 전부터 설레고 떨렸거든요. 진우야. 긴장하니 사단장이 차 안에서 민수에게 물었어요. 네, 조금. 원장님과 아이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민수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더 긴장돼. 내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들께 뭐라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단장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아원에 도착하자 원장님과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민수를 키워준 원장님을 보는 사단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장님 사단장이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도 감동받으며 답했어요. 사단장님, 진우는 저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민수를 둘러싸며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진우 형, 정말 사단장님 아들이에요. 하나이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응,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도 여전히 내 소중한 동생들이야. 민수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말했어요. 사단장이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감동했어요. 민수가 진정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아이들아, 이분이 내 아버지야. 인사드려. 민수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사단장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사단장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어요. 안녕 얘들아. 너희가 우리 진우를 잘 키워줬구나. 고마워 아이들이 깔을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우 형이 우리를 잘 돌봐줬어요. 원장실에서 원장님과 사단장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원장님, 진우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단장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진우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용했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유난히 컸죠. 원장님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밤에 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진우가 먼저 다가가서 토닥여주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간병을 자처했어요. 어린 나이에 벌써 어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사단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부모를 그리워하지는 않았나요? 물론 그리워했죠. 특히 다른 아이들이 입양을 갈 때마다. 하지만 절대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부모님도 어딘가에서 나를 찾고 계실 거라고 말하곤 했죠. 민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원장님, 그런 얘기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야, 진우야. 내 아버지가 알아야 할 이야기야. 원장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고아원을 둘러본 사단장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설이 너무 낡고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원장님,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이 고아원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제 아들을 키워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사단장님,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에요. 진우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모르세요. 이 아이들도 모두 소중한 우리나라의 보물들인데 사단장이 진심으로 뭐라 했어요. 그날부터 사단장은 매달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군 간부들에게도 고아원 후원을 권유했죠. 민수가 사단장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덕분에 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진우야, 넌 이미 충분히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주고 있잖아. 드디어 민수의 저녁일이 다가왔어요. 부대갈 2년을 마치는 날이었죠. 진우야, 정연이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형이 전역하면 이 부대가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현아, 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그동안 우리가 만든 이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가죠. 이중이도 민수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진우야, 너 덕분에 내가 진짜 리더십이 뭔지 배웠어. 고마워. 소대장님, 저야말로 많이 배웠어요. 그때 박상사가 나타났어요. 이미 전역한 그가 민수를 보기 위해 부대를 찾아온 거였어요. 진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박상사가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상사님,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변했어. 너 덕분에 이제는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민수가 박상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걸로 됐어요. 박상사님도 행복하세요. 저녁 전날 밤 민수는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진우야, 전역하면 뭐 할 거야? 사단장이 물었어요. 대학에 가려고 해요. 늦었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고아원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단장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고아원 두 가족을 모두 사랑해요. 그리고 이 부대도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진우야, 사단장이 민수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단순히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서 아버지도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에요.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짜 리더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20년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짧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죠. 저녁 식당일 부대 전체가 민수를 위해 나왔어요. 사단장이 직접 저녁 증서를 수여했죠. 1등병 김진우 사단장이 공식적으로 호명했어요.
네, 민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 그대는 2년간의 군 동무기간 동안 모범적인 군인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특히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부대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다. 전역을 명한다. 박수가 쏟아졌어. 부대원들 모두가 진심으로 민수를 축하하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2년간 함께해준 모든 전우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도 서로를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아닌 명예 소중한 동료로 대해주세요. 그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니까요. 부대 정문에서 민수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바라봤어요. 2년 전 고아 출신이라고 차별받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년이와 다른 후임들이 배움을 나왔어요. 시 잊지 말아요. 정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면아, 너도 건강하게 전역해. 민수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사단장이 민수 옆에 서서 말했어요. 진우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내 아버지. 그런데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고아원 가족들이 있고 여기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민수와 사단장이 함께 부대를 나섰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말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김민수, 아니, 김진우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한 병사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들이 진우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 그리고 김철환 사단장의 아버지로서의 깊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보셨죠? 세상에는 아직도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우처럼 용기와 사랑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감동과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